네, 농어촌 주택에 관한 1부 영상에 이어서 2부 영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는 개정된 농어촌 주택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몇 가지 핵심적인 그리고 주의사항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농어촌 주택에 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데 좀 더 확신을 갖고 싶었던 질문들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를 제가 국세청에 질의를 했고요. 답변을 받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받아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의한 내용과 받은 답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항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관한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어촌 주택의 필수 인정 요건 중 작년 법 개정에 따라 면적에 대한 요건 토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가 삭제가 되었는데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토지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법이 아예 삭제되었으므로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도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법이 바뀌자마자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되자마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이 법 개정안 발의되기 이전에 200평 넘게 넘은 땅에다 집을 지신 거죠.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들이 막 여기저기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세무사에도 직접 알아보시고 그런데 세무사에서도 적용 안 된다고 한다는 분들 계셨어요. 아무튼 국세청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답변 2020년 12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 규정의 개정으로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의 요건은 삭제되었으며 이는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양도 시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도 시점이. 취득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 이전에 취득하신 것들 괜찮아요. 이 법 시행 이후에 파는 것들은 무조건 다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여러분들이 200평 넘게 사셨더라도 다른 요건이 만족이 된다면 지금 파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파셨잖아요. 지금 파신다면은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골에 여러분들 땅이 200평이 넘는 분들은 국토교통부 사이트 가셔서 취득 당시의 개별주택 가격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합쳐갖고 2억 원만 안 넘으면 그 농어촌 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주택 및 토지의 가액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데 토지는 취득 시점의 공시지가이고 주택은 이미 지어진 주택은 해당 연도 개별주택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하는 주택의 가액은 취득신고 시 신고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차년도 내년에 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즉 새로 지은 집은 내가 올해 집을 새로 지으면 나라에서 조사한 개별주택 가격이 없거든요. 왜냐면 1월 1일 날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집을 지으면 내년에 개별주택 이 집의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없잖아요. 취득 시점에서는 이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냐 제가 물어봤더니 답변 본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개인적인 견해 이건 왜 이런 말을 썼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부수 토지 포함 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 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해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곱하기 당해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분의 취득 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뭐 이렇게 어려워.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짜증 확 냈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 산식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영상에 보여주죠. 요 산식을 정말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년에 나라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 곱하기 내년
토지주택 합계액 분의 올해 토지주택 합계액이에요. 이게 지금 올해 우리 집의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근데 내년 토지주택 합계액 분의 올해 토지주택 합계액, 요거 얼마겠어요? 자, 당연히 땅값 좀 오르겠죠. 개발주택 가격도 오릅니다. 당연히 오르죠. 그러니까 분모가 큰 거예요. 분모가 크니까 요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땅값도 하나도 안 올라. 주택값도 하나도 안 오른다면은 완전 저 시골에. 근데 사실 시골은 거의 안 올라요. 예. 그러니까 거의 안 오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 발표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이 바로 올해 여러분들의 가격이라고 얼추 비슷할 거예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가격이라고 간주를 하셔서 계산하시면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뭐 한 2, 3년 전에 사셨어요. 아니, 집을 지으셨어요. 2, 3년 전에. 그러면 지금 집 지은 다음 해에 개별주택 가격 공시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여러분 취득 당시의 가격이라고 간주해도 돼요. 엄밀히 말해서는 이 산시익에 적용을 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 가격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그 가격을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하고 취득 당시의 토지 가격 합쳐서 2억 원이 안 된다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셨죠? 네, 요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 이 영상 설명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자, 수도권 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 경기도에 포함이 되는 뭐 연천이나 철원, 뭐 포천 등 외곽 지역까지 모두 수도권이라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수도권이지만 이들 몇몇 지역은 정말 굉장히 외곽이고 가보시면 정말 시골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도 무조건 수도권이라고 해서 제외된다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더니 자,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은 제외하는 것이나 접경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경기도 연천, 인천광역시 옹진구는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도권이지만 경기도 연천하고 인천의 옹진구는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나머지는 아쉽지만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점도 좀 안타까워요. 사실 경기도지만 저기 어디 좀 이렇게 외곽은 정말 아주 외곽은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좀 이렇게 좀 미세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 질문.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지요? 뭐 취득할 때 뭐 별도의 나 농어촌 주택 인정 맞는지요 하고 이렇게 뭔가 신고서를 내야 되는지, 아니 뭐 인정받는 따로 증빙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자, 질문을 그래서 드렸더니 자,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특례 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팔 때 그때 별도로 과세특례 신고서라는 그런 서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 때, 도시집을 팔 때죠. 도시집을 팔 때 양도세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감면을 하고 깎고 나서 그다음에 요 과세특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취득할 때는 전혀 할 게 없습니다. 취득할 때는 아무런 신고서나 어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팔 때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서 우리 집 농어촌 주택 맞네 하면은 양도세를 알아서 적게 내시고 그리고 과세특례 신고서도 함께 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다섯 번째. 반드시 도시에 주택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이 법을 적용받는데 만약에 시골에 토지는 이미 있고 차후 아파트를 사서 이후 시골 토지에 주택을 지었다면 인정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 땅을 먼저 산 분도 계시고 도시에 먼저 집을 산 분들도 나중에 귀촌에 세컨하우스 해야지 하고 시골에 땅을 샀단 말이죠. 근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도시집을 또 팔았어. 그러고 나서 도시집을 또 다시 샀어. 이래버리면 시골 땅을 취득한 시점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오래전에 받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시골에 먼저 땅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집을 취득하고 이후에
시골집을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답변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취득한 한 채의 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에 따른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답변이 이렇게 길어. 아무튼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순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도시집이 있고 깔끔하게 그 다음에 시골 땅이던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만약에 도시집보다 취득 시점이 앞서 있다면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요거 진짜 굉장히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애매모호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답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국세청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궁금증은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 농어촌 주택이란 제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은 좀 앞서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이 법이 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이전에 한 번씩 계속 갱신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폐지되지 않고 계속 갱신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일하게 제가 찾아본 법 중에서 정말 유일한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민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 보고 좀 뭐 세컨하우스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농업인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법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 보고 농촌으로 와서 좀 뭐 집도 짓고 해라 하는 법 중에서는 이게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원이라는 금액적인 한계가 굉장히 큽니다. 땅을 아무리 제한을 없앴더라도 2억 원 안에서 물론 공시지가고 물론 그러지만 공시지가도 지금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건축비 상승이 엄청납니다. 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좀 회의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지금 막 농막이니 여러 가지 풍선 효과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거 없도록 좀 잘 고려를 해서 법을 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냐면은 그 농막, 불법 농막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합법적인 농막은 상관없습니다. 불법적인 농막, 불법적인 농막이 엄청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골에 아예 집 모양으로 지으면서 처음부터 주택으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직접 설계사무소에 전화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왜냐면은 똑같이 집 모양이지만 얘가 상가로 허가를 받고 상가로 만약에 준공이 나면 이거는 주택수에서 빠지거든요. 상가는 엄밀히 여기 살면 안 돼요. 하지만 몰래 사는 거죠. 여러 가지 막 꼼수를 부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법에 대한 풍선 효과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문제가 터지면 덮기 위해서 급급해갖고 정말 뭐 단기간에 막 법을 제정하고 막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그런 법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풍선 효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자리 잡도록 원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농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이런 문제의식도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민이었습니다.